안녕하세요. 예,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국악협회가 61주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아마 그동안 정말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20년 2월 25일 날 네. 27대 이사장으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 제가 어떤 일을 많이 한 것은 없고 그동안 긴 세월을 오면서 국악 선인들께서 네.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또 발병이 돼 있고 네. 또 뭐 다 아시겠지만 국악협회 많은 자꾸 큰 일들로 인해서 일을 많이 못했는데 네네. 이제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연계들이 아무리 조금 주춤을 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분명히 국악협회에서도 활발히 일을 하셨던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이제 전임 집행부에서 해왔던 네. 대한민국 국악제나 또 전국 국악대전 그리고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마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대회를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나 생동감이 좀 많이 떨어졌고 이러한 그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직접 대면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국악 축제도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빨리 그런 일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7대 선거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겪으면서 무효화가 돼서 재판을 받고 지금 다시 또 선거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선이 되셨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재입후보를 하신 거죠. 예. 예,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제가 늘 당선된 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악협회가 이제 사단법인 아닙니까? 네. 예, 사단법인이란 것이 이제 회원들이 주인이 되고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왠지 25대 집행부와 26대 집행부에서 신입 회원을 정회원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 정관과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꼼꼼하게 개정을 해서 그 정관과 재규정을 이행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늘날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확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그 전 집행부에서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정회원으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투표 권한을 주는 게 있거든요. 국악협회에서도 역시나 그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투표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선거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무효화가 되면서 문제가 된 게 발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기존 집행부에서 했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로 나오신 분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네. 그런 상황을 당선자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국악협회 정관에 보면 신입 회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전임 집행부에서 그 신입 회원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회원을 비례해서 대의원을 뽑았죠. 네네. 근데 그 정회원을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의원이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60년 사이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주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고 네네. 물론 뭐 그 일반 업무를 보다 보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런 관행이 협회 발전에 발목을 잡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쓰럽고 이런 것들이 빨리 종식이 돼서
전통성을 가지고 협회의 발전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27대 선거에서 누가 승리를 하시던 이런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거 만약에 되시면 네.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제 27대 선거를 하면서 네, 네. 그동안 정관과 재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행과 절차를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협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한 집행부의 의무를 네. 가져야 되겠고 다시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파행을 맞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말씀하셨던 나는 당선된 죄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죠. 그거죠. 저는 그 네. 전 집행부의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회원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거 공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신 명단을 가지고 네.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깝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21일 날 전 집행부 예. 26대에서 이제 뭐 회의를 임원 회의 같은 거죠. 회의를 예. 하고 이제 이사장 뭐 선거를 준비한다. 근데 지금 현 집행부에서도 23일 방송회관에서 선거를 또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 한다는 건가요? 각각 하는데 같은 날 선거를 한다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국악협회에 여기 계신 분들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가요? 모든 법은 상식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25대, 26대 집행부가 이미 그 임기를 마쳤고 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현 집행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옳은지 그른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 또한 상식에 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앞으로 더 국악협회를 갈라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 집행부는 정관과 재규정을 잘 지켜서 전임 집행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올바른 행정으로 이끌어 간다면 법률적으로도 현 집행부가 전통성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상위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사태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임 집행부에서 정관과 재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정관과 재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협회를 재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협회가 정상화되면 정관과 재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협회를 올바로 이끌고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전 집행부와 함께 했던 그분들도 현 집행부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국악인을 하나로 화합시켜서 전통성을 가지고 전통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올곧게 그런 그 혼과 정신을 이어가는 기틀 그런 주체가 국악협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입후보를 하셨으니까 내가 되면 어떤 거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말씀을 하셨고 한 번 더 제
최선을 하는 거지만 이것만큼은 이루겠다라는 어떤 포부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지금 국악계에 종사하는 그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이를테면 국악중학교, 고등학교, 또 국악 관련 대학교, 국립국악원, 기타 국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네네.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마주하면서 국악을 알리고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현장 종사자들에게는 국악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예술진흥법도 있지만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악진흥법을 만들어서 그들이 국가로부터 그 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국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에서 행사, 국악을 20% 30%를 거기에 국악이 함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도 우리 국악 음악이 네. 거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악인들의 그 현장 종사자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그런 우리 전통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면서 우리 민족의 혼과 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국악진흥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악인들에게 가장 보람 있고 알찬 일이 아닐까 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상 같은 거는 이제 너무나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악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악계에 힘을 키워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국악 전문 국악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너무나 큰 전통성 이런 거를 너무 따지고 이제 파가 나눠져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당선이 만약 되시면 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화합하실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아마 국악진흥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국악인들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갈래들을 하나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기틀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악인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 좀 남겨주시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국악협회가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있었던 저로서 국악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앞으로 국악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악인들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현 집행부를 믿고 우리 국악인들이 한 길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간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듯이 아마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는 국악인들께서 갈라치기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는 그런 화합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